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모티브를 가지고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필요한 재료는 모티브 8개예요. 앞면에 4개, 그리고 뒷면에 4개, 이렇게 해서 양쪽을 만들고요. 붙여서 가방을 만들 거예요. 맨 처음은 만들어진 모티브 2개를 한쪽 면을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모양 2개를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해서 네모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네모나게 만들고 나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한번 테두리를 만들면서 들어간 부분을 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사각형이 되고요. 이 정사각형 만든 것을 붙여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맨 처음 작업인 모티브 하나하나를 먼저 붙여 줄게요. 돗바늘에 실을 연결해 주세요. 연결한 후 지금 한쪽 면을 붙일 건데요. 한쪽 면에서 뒷부분으로 넘겨서 지금 모서리 쪽에서 한길긴뜨기 제일 끝코부터 붙여 줄 거예요. 맨 처음은 실 정리하는 것처럼 지금 제일 끝에 있는 한길긴뜨기 밑에 있는 고리에 넣어서 실이 풀리지 않게 해주세요. 충분히 고리에 넣고 다시 한번 되돌아와 주세요. 그러면은 실이 풀리지 않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면 돼요. 모서리 쪽에서 한길긴뜨기 코예요. 한길긴뜨기 코를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실 2가닥이 있는데 편물이 붙여지는 쪽을 한 가닥 잡으시면 돼요. 편물로 보면은 바깥쪽이고 2개를 붙였을 때는 안쪽이에요. 먼저 한 가닥을 잡고 반대편의 코도 동일해요. 여기에서는 한길긴뜨기 코 바깥쪽 여기 한 가닥이에요. 여기 한 가닥을 잡고 붙여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후 옆에 있는 것 바느질 할 때에는 올라간 쪽에서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서 반대쪽에는 한 가닥 잡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바느질을 해주면 돼요. 한번 그 다음은 다시 이쪽 한 가닥 반대편 한 가닥 다음도 마찬가지로 한 가닥 각각 넣어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한번 눕혀 볼게요. 눕히면은 여기 사슬 보이는데 두 편물이 만나는 실 한 가닥씩을 잡으면 돼요. 여기 한 가닥 그리고 반대편 한 가닥 다음도 한 가닥 한 가닥 잡아서 바느질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놓고 한 가닥씩 잡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한 가닥 이렇게 바느질 할 수 있고 잡아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잡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바느질 해주세요.
이제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모서리 나오기 전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코까지 해주고요. 마지막 코에서는 이게 풀릴 수 있으니까 밑에 한 번 더 내려가서 올라온 후 뒤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시작했던 것과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밑에 고리 안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한쪽 면이 이제 붙여졌고요. 다른 이제 두 개도 붙여 주셔야 해요. 그런 후 이제 두 개 연결한 거를 한쪽 면을 다시 붙여 줄 거예요. 이때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가운데 쪽이 이제 떨어진 건데,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여러 번 바느질 해서라도 좀 메꿔 주셔야 해요. 처음 시작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안쪽 모서리 부분에서 고리 안으로 넣어서 실이 풀리지 않게 해주셔야 해요. 이제 두 개를 붙일 때 주의하셔야 하는 거는 앞면과 뒷면을 동일한 색깔로 하실 때 이 붙이는 부분이 색깔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앞면과 뒷면 색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도 괜찮으신 분들은 신경 안 쓰고 붙이셔도 되고요. 시작은 한길긴뜨기 코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쪽도 한길긴뜨기 코 하나씩 잡아서 바느질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단단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 실도 나중에 코로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느슨해지면은 코로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앞서 했던 바느질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한 코씩 쭉 하다 보면 이제 가운데 부분 거의 다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한 코씩 해주면서 이제 안쪽 가운데 부분에 오면은 이제 코가 아니라 실이 보일 거예요. 여기 실도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가운데 부분이 구멍이 나서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코가 되는 부분, 그리고 실 부분도 바느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실 한 가닥씩을 잡아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가 바느질이 끝나고 나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은 이제 구멍 없이 매끈하게 이 가운데 부분이 메꿔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느질을 조금 덜 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구멍이 날 거예요. 그럴 때는 풀어서 여러 번 바느질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메꿔 주셔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끝부분에 이제 왔고요. 여기에서 바느질 해주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끝부분 한번 당겨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넣어서 실 정리해 줄게요. 모티브 4개 이제 연결이 되었어요. 테두리를 만들면서 지금 연결한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메꿔 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쭉 떠나갈 건데요. 여기 내려간 부분에서는 두길긴뜨기로 이제 키 높이를 맞춰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서리는 밑단에서는 한길긴뜨기 2번, 사슬뜨기 2번, 한길긴뜨기 2번을 했는데 위에서는 모서리를 한길긴뜨기 그냥 5번 지금 사슬뜨기 안에 넣고 뜨개질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같이 해볼게요. 임의의 코를 하나 잡아서 시작하시면 돼요. 직선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직선 부분에서 코 하나를 잡고 기둥코 사슬뜨기 3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직선 구간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각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이때 끝실 넣어서 해주시면은 실처리 따로 안 해도 되니까 끝실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 끝실이 들어가고 난 후에는 잘라주셔도 돼요. 직선 구간 그대로 뜨개질 해주시고요. 한길긴뜨기 코 이제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까지 해주고 여기서부터는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2번을 감아서 먼저 사슬뜨기 모서리 쪽을 잡고 두길긴뜨기를 해주시고요. 다시 2번 감아서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코를 잡고 또 두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런 후
가운데 코에서는 한 번을 해도 되고 두 번을 하셔도 되는데요. 보시고 편물이 좀 많이 넓다 싶으면 두 번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한 번을 하셔도 돼요. 이때는 코는 안쪽 코를 잡으시면 돼요. 지금 한길긴뜨기를 잡았는데요. 그 다음은 여기 밑에 코를 잡고 또 두길긴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번 돌려서 그 다음은 가운데 있는 실을 잡고 하셔도 되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코와 실을 같이 잡아도 돼요. 그런 후 다시 두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메꿔지면서 위쪽도 길이가 비슷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사슬을 잡고 두길긴뜨기를 해줄게요. 편물에 따라 이 지금 두길긴뜨기는 숫자가 더 많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편물에 이제 빈 부분이 없나 확인하시면서 이 뜨개의 개수를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방금 한 두길긴뜨기 옆에 살짝 또 공간이 보일 경우에는 옆으로 살짝 옮겨주고요. 옆에 한길긴뜨기를 넣으면서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구멍이 조금 컸는데 조금 작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한길긴뜨기 나왔을 때는 그대로 한길긴뜨기 쭉 해주시면 돼요. 모서리 부분 이제 첫 번째로 나오니까 이 모서리 부분 같이 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가운데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전코까지 지금 해주었어요.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고 이제 모서리 부분에서 한길긴뜨기를 5개 해줄게요. 2개, 3개, 4개, 마지막 5개. 그럼 모서리가 동그랗게 되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코부터는 다시 한길긴뜨기 각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맨 처음 시작 코 한길긴뜨기의 오른쪽에 있는 코고요. 직선 구간은 이제 한 코에 하나씩이니까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고요. 이제 여기 밑에 가운데 부분 같이 또 한번 메꾸면서 같이 해볼게요. 이제 가운데 부분 내려간 부분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모서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두길긴뜨기를 해줄게요. 두길긴뜨기 한번 해주고 모양을 보면서 여기 이제 이 코를 잡고 해도 되고 코와 코 사이 공간을 잡고 하셔도 돼요. 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편물에 따라 변경해 가시면서 원하는 부분에 코를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운데 코인데 밑에 코를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서 두길긴뜨기 해주고 이제 맞은편 코 잡아서 또 두길긴뜨기. 다음은 여기 모서리에 사슬을 잡고 두길긴뜨기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메꿔지고 윗부분은 어느 정도 동일한 길이가 되었어요. 다음은 다시 직선 구간이니까 첫 코부터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직선 구간 그대로 한길긴뜨기 쭉 해주시고 끝부분 한길긴뜨기 5개를 여기 사슬 라인 잡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두길긴뜨기로 메꿔주는데 코를 잡아도 되고
여기 코와 코 사이 공간을 잡고 뜨셔도 되고요. 편물을 봐가면서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 뜨개질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니까 그대로 떠주시고요. 이제 편물 앞뒤 붙이는 작업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끝부분까지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마무리는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고 끊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 원 처리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고요. 그 옆에 있는 코가 한길긴뜨기의 코예요. 이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둥코 위에 이렇게 사슬 모양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늘은 다시 끝코 한길긴뜨기 코에 넣고 뒤로 빼주시면 돼요. 그런 후 위에 있는 모양 봐가면서 당겨주시면 되고요. 뒷부분에 실처리 해주시면 돼요. 너무 당겨버리면은 여기 모양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힘 조절하셔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실은 끊어 주세요. 편물을 뜨고 나면은 편물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을 거예요. 바느질한 쪽이 이렇게 볼록 위로 올라가고 여기 동그라미 쪽이 안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옆에 거는 지금 다림질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부분이 누우면서 조금 평평해져요. 그래서 이쪽 면도 다림질을 살짝 해줄게요. 저는 면사라서 바로 다림질을 해도 되는데요. 실에 따라서 다림질을 할 수 없는 실들도 있고 위에 면을 덮고 다림질을 하셔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실 정보 확인해 보시고 다림질 해주세요. 살짝 물을 뿌리고요. 다림질 하도록 할게요. 다림질을 하고 나니까 이제 편물이 누웠고요. 다림질을 해주었더니 이제 편물이 누웠어요. 이제 두 개를 붙여서 가방을 만들도록 할게요. 한쪽은 남겨둔 상태에서 새 면을 이제 붙이면 돼요. 바느질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가 모티브와 모티브 연결할 때 바느질이랑 동일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안쪽 면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실이 풀리지 않게 먼저 실을 고리 안으로 넣어서 처리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 끝부분에 한길긴뜨기 동일하게 잡고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끝부분은 풀릴 위험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는 S자 모양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실은 한 가닥씩 잡아서 해주시면 돼요.
이제 가운데 부분 거의 다 왔는데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때그때 모양에 따라 코수를 더 많이 한 것도 있고 적게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코를 한 코씩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두 코와 한 코, 한 코와 두 코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한 코와 여기 한 코 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제 바느질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에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은 올라가면서 다시 똑같은 곳에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코를 바느질했고 여기는 두 코를 바느질한 거예요. 그렇게 조금 변경해 가시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코수가 동일하면은 상관없이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이 부분 메꾸면서 코수가 앞면과 뒷면이 똑같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세 면을 바느질로 붙여 주었어요. 끝부분은 조금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 주었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고리를 하나 만들어 두었는데요. 가방을 달 고리예요. 사슬뜨기로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 한쪽 면만 해 주었고요. 한쪽 면 같이 해 보시면 돼요. 가방끈은 새우뜨기로 할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 키링을 달아 줄 거고요. 그리고 만들어 둔 사슬뜨기 안으로 넣으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길게 하셔도 되고 짧게 하셔도 되고요. 같이 반대편도 해볼게요. 저희가 모서리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세 번째부터 바느질을 해 주었는데요. 이번에 할 거는 모서리 부분 말고 그 앞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를 잡아서 사슬뜨기를 해줄 거예요. 끝부분의 실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남겨두시고요. 지금 이 코부터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를 해주고 끊어줄게요. 더 짧게 하실 분들은 짧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안쪽에 있는 실을 돗바늘에 연결해서 먼저 정리해 줄게요. 여기에서도 좀 더 튼튼하게 하실 분들은 사슬뜨기 코 안으로 넣어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고리 쪽에 숨겨 주시면 돼요. 이제 반대편도 연결해 줘야 하는데요. 한길긴뜨기 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모서리 부분 거고 여기 한길긴뜨기 코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사슬뜨기를 보면은 사슬이 있고 실이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실에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고요.
새우뜨기로 가방끈을 뜬 거기 때문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링크 걸어 둘 테니까 뜨시면 되고요. 저는 뜰 때 한 가닥으로 하면 너무 얇을 것 같아서 두 가닥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끝부분 하나 남았는데요. 여기에 키링을 연결한 것처럼 반대편 키링 한번 연결하도록 할게요. 새우뜨기 이제 끝부분은 이렇게 끝내시고요. 실을 감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남겨두셔야 해요. 그리고 키링은 저는 사이즈 작은 걸로 했거든요. 여기 안쪽으로 넣어서 새우뜨기 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접어주시면 돼요. 접어주신 후 여기에서 감아주세요. 풀리지 않게 감아주시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감을게요. 힘을 줘서 감아주시고요. 여기에서 끝부분을 돗바늘에 연결해 주세요. 연결을 하고 여기에서 실을 감았던 부분 안쪽으로 넣어서 밑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도 아직 튼튼한 게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여기 끝부분과 새우뜨기 부분을 바느질 해주세요. 충분히 바느질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 이제 새우뜨기 안쪽, 여기 보면 안쪽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잘라주세요. 키링이랑 이제 새우뜨기 가방끈이랑 연결이 끝났어요. 끈 부분까지 완료되어서 가방과 연결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클로스백 길이의 가방끈이었고요. 이전에 저희가 타원형 했을 때 만들어 두었던 가방끈도 있는데요.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가방끈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방끈 길이를 작게 하셔서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드셔도 되고요. 여러 방법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모양도 더 크게 만드시면은 더 큰 가방이 될 수 있으니까 모티브 많이 만드셔서 다양한 가방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모티브 가방 만들기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품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